일본이 되기 전에 오키나와 류큐 왕국은 어떤 곳이었어요? 일본과 다른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를 가지며 400년 이상 독립 왕국으로 번성했던 섬 오키나와. 이런 오키나와가 완전한 일본 땅이 된 건 겨우 52년밖에 되질 않았어요. 진짜 얼마 안 됐다. 나보다 몇 살 형 아니네 그러면? 1970년대잖아 그러면. 예, 72년입니다. 진짜 최근이다. 예, 그럼 일본이 통치하기 전 오키나와가 어떤 곳이었는지 지도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진짜 짧다. 오키나와는 본섬을 중심으로 약 1000km에 걸쳐 2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기 200개나 돼? 첫 통일 왕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통일 왕조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아시아의 대국, 명과 책봉조공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책봉조공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실까요? 왕으로 인정해주고 대신 조공을 바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명을 중심으로 맺어진 이 국제 질서를 책봉조공 관계라고 불렀는데요. 황제의 나라인 명이 주변 국가들을 신하국으로 삼아서 그 나라의 통치자를 국왕으로 임명하고 그가 지배하는 땅을 보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신 관계를 맺는 그렇죠. 거네요. 그 답례로 신하국은 명에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 바쳐야 했던 거죠. 새로운 통일 왕조도 명의 황제 선덕제에게 책봉을 받으면서 왕조의 성씨인 쇼, 그리고 아름다운 옥구슬이라고 하는 뜻의 국호인 류큐를 하사받게 되는 거죠. 옥구슬. 이렇게 해서 쇼씨 왕이 다스리는 류큐국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근데 류큐국은 왜 스스로 신하의 나라를 자처를 한 거죠? 명과 책봉조공 관계로 얻을 수 있는 이 특권이 꼭 필요했던 건데요. 무엇일까요? 교역이죠. 예, 바로 교역을 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예, 조공을 가져가는 것보다 훨씬 더 바치면 많이 답례품을 받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예, 준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조공무역이 성사되면 류큐국은 명에 바치는 조공품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2배 이상의 값나가는 답례품을 하사받았기 때문에 해야지. 류큐국 입장에서는 명과의 교역은 이득이었던 겁니다. 이득이죠. 게다가 류큐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명에게 각종 특전을 지원받게 됩니다. 전 다른 교역국들이 육로만을 이용해서 교육을 할 때 류큐국은 해상 교역을 독점하게 되는 거죠. 와. 류큐국은 명과 명의 조국인 조선, 일본, 동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아시아 각지의 무역 사절선을 파견했었습니다. 명에서는 도자기, 비단 등을 사서 일본과 동남아 국가에 팔았고요. 동남아시아에서는 후추, 설탕 같은 향료 등을 사서 일본이나 명에 가져다가 이제 팔았었던 거죠. 돈을 많이 벌었겠어. 이건 중국에서 귀국하는 나하항의 무역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무역선 안엔 동남아시아와 명에서 가져온 진귀한 보물들로 이제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개무역은 류큐국의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던 겁니다. 류큐는 저 해상무역으로 꽤 번성했겠는데요? 그렇죠. 류큐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 솟아난 낙원이며 선박 교역으로 세계의 가교가 되고 이국의 보물이 온 나라에 가득 차 있는 곳이다. 와. 낙원이래요? 낙원이에요. 파라다이스. 그냥 뭐 황금 섬이네요, 완전. 그렇죠. 이처럼 중개무역으로 큰 부를 축적한 류큐국은 15에서 16세기 초반에 걸쳐서 전성기를 이제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세워진 이래 황금기를 맞이한 류큐국은 경제적 번영을 밑거름 삼아 독자적인 국가로 성장해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류큐국을 위기에 빠뜨린 건 1592년 일본의 침략으로 일어난 임진왜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조선에서 일어난 전쟁이 류큐국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무슨 상관이지? 류큐는 거기까지 내려갔지? 한참 아래인데. 네. 1590년, 즉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년 전, 네. 일본의 패권을 두고 치열한 내전을 벌였던 그 전국 시대를 통일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하죠. 이또 아이고, 도요토미. 도요토미. 예.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일본을 넘어서 대륙에 있는 명까지 야심을 뻗어 나가려고 했었죠. 이를 위해서 도요토미가 명의 관문을 여는 첫 단계로 계획한 것이 조선 침략이었습니다. 히데요시가 류큐국과 사츠마의 병력 1만 5천 명을 동원하라고 명하셨다. 그러나 류큐국은 멀리 있는 나라이고 일본군의 전략에 익숙치 않다. 따라서 병력 동원에 류큐국은 면제해주겠다. 대신 7천 명의 병력이 먹을 10달치 식량을 준비하라. 갑자기 뭐야? 배보다 배꼽이 큰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그 먹을 거를 저렇게 많이 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삥 뜯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속된 말로 말을 하면은. 예. 이뿐만 아니라 군자금으로 필요한 황금 8,000냥까지도 상납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갑자기요? 아니, 교수님 그럼 이런 요구를 받은 류큐국은 그걸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류큐국 입장에서는 고압적인 태도도 좀 황당한 데다가 남의 나라 전쟁을 좀 도울 이유도 없는 거죠. 괜히 끼어들었다가 괜히 엮일 이유가 없는 거죠. 게다가 일본이 침략하려는 조선은 류큐국의 오랜 친선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진짜요? 예. 그러니까 교류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류큐국의 왕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으세요? 명나라에 연락해요. 지금 사충원에서 지금 그쪽 친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거 이거 좀 아닌 거 아니에요? 네, 아닌 거 아니에요? 얘기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결국 안 도와준다는 얘기네. 네. 그러니까 류큐국은 고민 끝에 1592년 일본의 조선 침략 계획을 명에 알리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일본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는 명과의 관계 회복을 원했지만 명은 조선을 침략한 일본과의 교역을 끊어버렸던 거거든요. 그러자 류큐국은 명과의 교역을 재개하는 거에 좀 중재를 해달라는 요청을 일본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과연 류큐국이 도와줬을까요? 해주면 좋지 않아요? 근데? 해주지 않을까요? 사츠마본이 그 일을 좀 잊어줬다면 자기도 이제 뭐 이웃이고 사츠마본에 네. 자국을 위해서라도 네, 그런 판단을 했었을 것 같은데 류큐국은 이번에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단칼에? 아니 소국이 아닌데 눈치 안 보는데? 자존심이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결국 이 일로 류큐국은 일본 막부의 눈밖에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자 1609년 류큐국의 무례를 명분 삼아서 3천여 명의 병사와 선박 80여 척을 보내서 류큐국을 침공하게 됩니다. 아이고 아, 큰일 났네. 어떡해. 강력한 사츠마군의 대포에 섬 주민들은 무조건 항복을 했고요. 네, 류큐국도 군대와 칼, 활, 화살 같은 무기들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류큐국 조정이 문간불이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진두지휘할 만한 인재가 부족했고, 또 전쟁한 경험이 없었어요. 너무 평화로웠구나. 네네. 그렇구나.